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15 하위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하위문화의 의미 및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랑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주류문화, 하위문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주류문화, 같은 말로 전체 문화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거는 문화를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주류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로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류 문화, 전체 문화가 되겠죠. 한국 문화. 뭐가 있을까요? 반찬으로 김치 잘 먹는 거. 또는 한국의 기본 인사법은 뭐예요?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게 이 한국에서의 그 전체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인사법을 한번 그럼 예시로 들어볼게요. 반면에 하위 문화는 일부 구성원이 누리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전체 문화, 주류 문화였으면 이제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스님들 사이에서는 합장을 하죠.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인사, 합장 인사. 그 다음에 뭐 힙합하는 사람들, 힙합 세계에서는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게 간지가 아니죠. 뭐 스웩 있는 인사, 스웩 있는 인사.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버스 기사 사람들, 기사분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인사법이 있죠. 머리 이렇게 모르겠지 너희는? 버스 기사 하는 분들은 이제 빵빵 이렇게 경적을 올리거나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이런 전체 문화가 있는 반면에 스님들 사이에서 이런 인사, 힙합하는 사람들, 뭐 축구 선수들, 버스 기사 사이들 그들만의 하위 문화가 또 존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큰 개념으로 보시면 주류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다. 이 하위 문화의 종류에는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역 문화, 그 다음에 세대별로 공유하는 세대 문화, 그리고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하위 문화의 종류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주류 문화로 올라가가지고 의미는 이제 이해했으니까 특징 한번 보면요. 사회 변동에 따라서 하위 문화가 되기도 한다. 한번 전체 문화였다고 해서 계속 전체 문화인 게 아니라 전체 문화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부 구성원만 누리는 하위 문화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문화, 하위 문화를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전체 문화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스님들의 인사법, 힙합하는 사람들의 문화, 버스 기사들의 문화, 축구 선수들의 문화, 인사하는 거 이걸 다 합치면은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전체 문화가 되나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 문화는 전체 문화가 딱 있는 거고 하위 문화는 하위 문화들이 있는 거지. 하위 문화 다 합친다고 해서 전체 문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문화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하위 문화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일부 구성원만 누렸던 그런 문화가 바뀌어서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사회 내에는 수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하위 문화가 많을수록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될수록 점점 더 하위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집단의 출현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하위 문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하위 문화는 여기 예시에 있는 반문화의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엄청 많은 하위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반문화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순기능, 역기능을 한번 보시면 하위 문화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여 집단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주고 이렇게. 그리고 주류 문화에서 누릴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석해준다. 우리 모두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류 문화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하위 문화들을 그 일부 구성원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문화를 형성해서 다양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역기능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하위 문화를 가진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지. 그럼 이제 다양한 하위 문화, 어떤 하위 문화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면은 사례로 기억하면 더 쉬워요. 일단 지역 문화. 그 구성하는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고유한 생활 양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의 대표적인 그 음식 문화 떠올릴 수 있겠죠. 우리 전라도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콩국수 먹을 때 뭐 먹어요? 설탕 넣어요? 소금 넣어요? 전라도 지방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설탕을 넣지. 팥죽이나 아니면 콩국수나 이런 거에 설탕으로 간을 하는 반면에 이제 경상도는 이런 거에 소금을 넣는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지역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육개장 하면 좀 빨간색 소고기 묵국을 떠올리면은 흰색 국물을 떠올리는데 경상도 지방은 빨간색 고춧가루 넣은 육개장 같이 생긴 거.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지역 주민의 정체성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보존한다. 다양성을 높인다. 하위 문화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들이 공유하는 세대 문화가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MZ 문화. MZ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문화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반문화를 보시면요. 반문화의 의미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문화이다. 그래서 하위 문화의 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반문화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 주류 집단에 의해서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왜냐면 이제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주류 문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우리한테 거부하고 반항하지? 일탈자로 규정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문화 같은 예시를 한번 먼저 보시면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 이런 히피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정부 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막 자연 속에서 남성도 머리를 기르고 뭐 왜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되지? 치마를 입고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히피 문화, 히피족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주요 문화에 거부했던 이런 반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배 질서와 상충하는 종교 문화. 조선시대 때 천주교, 유교가 지배적이었는데 천주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반문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 반문화는 아니잖아. 하나의 하위 문화, 종교 중에 하나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 문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고요. 반문화의 순기능은 뭐냐면 기존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류 문화에 정하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순기능, 역기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류 문화, 하위 문화 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대다수 구성원이 향유하는 문화, 그 다음에 일부 구성원이 향유하는 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는데 이 하위 문화의 종류에 3가지가 있는 거죠. 지역 문화, 세대 문화, 그리고 반문화. 이렇게 큰 틀로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문화. 대중들이 소비하고 대중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는 대중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대중이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문화. 이게 대중문화가 형성된 배경은 뭐냐면요.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의무교육 몇 살까지죠? 중3까지 의무교육 제도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적 수준이 높아졌어.
그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그런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중 매체, TV나 라디오, 이런 신문, 이런 것들, SNS 이런 것들이 또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런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측면, 뭐 이런 오락, 우리한테 다양한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은 다양한 휴식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뉴스 이런 것들, 사회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문화가 너무 획일화된다는 거죠. 유행 따라가고, 그쵸? 그리고 지배 계층이 뭐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우리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사건을 덮으려고 어떤 자극적인 뉴스가 나온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그리고 대중이 그런 오락이나 예능 이런 것만 좋아하고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고 뉴스 이런 거 안 보는 거.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업화. 너무 요즘 PPL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저질문화 및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되는 배금주의. 절할 배자에다가 금한테 절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건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대중매체의 유형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따 문제 풀면서 더 자세히 볼 건데 대중매체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인쇄매체, 대표적으로 신문, 잡지 이렇게 있는데 신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성으로 전하는 음성매체, 라디오가 대중매체.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영상매체, 영화, 텔레비전 이런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있고 오늘날 등장한 SNS, IPTV 등 인터넷을 통한 뉴미디어.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가지로 그 예시와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봐. 봐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거 나쁜 기사,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한테 전달되지 않지. 그냥 내가 혼자 하는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정보 전달이 일방향적인 매체인 반면에 SNS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유튜브 댓글 달기도 하고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쌍방향 매체라고 부릅니다. 특징을 보시면 이런 일방향 매체의 공통적 특징,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정보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기만 한다. 봐봐, 누가 정보 전달자야? 신문사, 뭐 이거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도 방송국 이런 식으로 정보를 누가 만들고 누가 소비하는지, 대중이 소비하는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반면에 SNS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릴스 찍어서 많이 올리고 쇼폼 제작하고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리고 정보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과 이거 대중매체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문화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 문화가 나타나는 거지요. 반문화는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맞는 설명. 반문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과 문화 공유성을 높이기도 한다. 전체 사회 구성원과 문화 공유성을 높이는 건 전체 문화의 특징이겠죠. 반문화는 전체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문화 공유성을 높인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한 사회에서 문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쵸? 일부 구성원들이 누리기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반문화는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아까 설명했죠? 반문화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이바지한다. 그쵸? 반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 하위 문화의 종류잖아, 이것도. 그치?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의 문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위 문화에는 전체 문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나요? 전체 문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위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봐봐, 떠올려봐. 이 스님들도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전체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틀린 설명. 반문화는 전체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죠. 지역 문화는 다른 지역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고유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지.
전체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맞는 설명.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봤고요. 이제 대중매체 연습 문제 할 건데 여기 오른쪽에다가 정리해놓고 특징 개념 정리해놓고 풀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자, 먼저 매체 종류, 인쇄 매체, 그리고 음성 매체. 인쇄 매체의 대표적으로 신문 생각하시고요. 음성 매체, 라디오. 그리고 영상 매체, TV. 그 다음에 뉴미디어, SNS 이렇게 해놓고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공통점이 일방향 매체라는 거. 그리고 얘는 쌍방향. 일방향이기 때문에 나온 특징이 또 뭐겠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명확하다는 거. 여기는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 얘네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릴스 만들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쇄 매체는 주로 어떤 감각을 사용할까요? 신문 읽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시각 자료, 음성 매체 청각, 영상 시청각이죠. 시청각 자료죠. 시청각. 뉴미디어 시청각이지. 영상이니까 시청각.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보 전달에 동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동시적으로 차작 전달하는지 아니면은 사람마다 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간차가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국의 신문을 차자작 동시에 동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직접 앞집, 뒷집, 옆집 이런 식으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여기는 낮아요. 음성 매체, 라디오, 전국에 동시로 전달이 가능하죠. TV도 마찬가지고요. SNS도 전 세계로 딸칵 올리면은 전송이 되죠. 그래서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정보를 받는 사람 입장, 정보 수용의 동시성. 생각해 보시면 내가 신문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때 읽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녁에 읽기도 하잖아. 그래서 정보 수용의 동시성도 여기는 없어. 낮아. 반면에 라디오는 그때 라디오 방송 나올 때 듣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듣는 거야. 못 들으면 못 들은 거고. 그쵸? 그래서 수용의 동시성 있어요. TV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재방송 봐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TV도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 뉴스, 9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동시에 수용을 한다는 거지. 근데 뉴미디어는 어때? 다 다르게 소비가 가능하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친구가 올렸어. 어떤 사람들은 2시간 후에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날 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정보 수용의 동시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은 여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까? 영상 매체는 인쇄 매체와 달리 정보 전달이 일방적이다. 달리라 해서 틀렸죠. 둘 다 정보 전달이 일방향적인 매체고 영상 매체는 뉴미디어와 달리 정보 수용자도 정보를 생산한다. 이건 뉴미디어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인쇄 매체는 뉴미디어에 비해 정보 전달의 동시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 뉴미디어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쇄 매체가 그래요? 신문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영상 매체나 뉴미디어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뛰어난 거는 누가 그래? 뉴미디어가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설명. 뉴미디어는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큰가요? 아니죠. 뉴미디어가 가장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다른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정보 전달할 수 있잖아요. 메일 보낼 수도 있고 SNS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7번. 뉴미디어는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 뉴미디어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을 내가 가져와서 편집해서 이렇게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좀 어렵지. 내가
뉴스 9시 뉴스 영상을 내가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편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와 달리 영상 매체는 시청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달리에서 틀렸죠. 둘 다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거고 영상 매체는 인쇄 매체에 비해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낮다. 보세요. TV는 인쇄 매체에 비해서 수용자별 정보 획득 동시성이 높지. 인쇄 매체가 낮았잖아요. 그쵸? 여기 정보 전달, 정보 수용의 동시성. 그 다음에 뉴미디어는 정보 수용자와 생산자의 구분이 명확하다, 명확하지가 않다. 뉴미디어는 음성 매체와 달리 비동시적인 정보 소비가 가능하다. 비동시적인 정보 소비가 가능하지요. 여기 비동시적인 정보 소비. 그다음에 인쇄 매체는 영상 매체에 비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른 매체이다. 정보 확산 속도가 늘리지. 신문이 영상이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신문보다. 그다음에 인쇄 매체는 뉴미디어와 달리 정보의 동시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동시 전달 어렵다고 했어요. 인쇄 매체.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표를 보시고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기출지문 분석 4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오는지 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ABC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일단 ABC는 주류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중에 하나씩이에요. 그랬을 때 1960년대 미국의 히피문화. 이거 반문화인데? 그쵸? 이거는 A이자 C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럼 A씨가 뭘까요? A, B, C 이렇게 찾을 건데 A이자 C 이 둘은 반문화는 뭐야? 하위문화의 한 종류이잖아요. 그쵸? 하위문화이면서 반문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나머지가 나오는 거지. B가 주류문화가 되는 거고 A랑 C는 하위문화, 반문화. 근데 둘의 순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힌트 보시면 모든 A는 C에 해당하지만 모든 C가 A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잠깐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봐. 자, 왜냐면 이렇게 자주 출제하거든요. 봐봐.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일까요? 그치.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가 맞아. 근데 모든 하위문화가 반문화일까? 이건 아니야. 왜냐면 하위문화의 종류에는 지역문화, 세대문화, 반문화가 있잖아요. 하위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반문화인 건 아니야. 근데 반문화라면 무조건 하위문화의 종류인 건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모든 A는 C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모든 반문화는 다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가시면 각국에서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이들은 보수적인 계급 문화가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거부한 의미로 반문화죠. 조용한 카페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화려하게 치장한 스쿠터를 무리지어 몰고 다니는 등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했다. 반문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국에서는 청년 세대의 문화 정체성을 대표하는 청년 문화가 유행했다. 세대문화죠. 통기타와 청바지로 표상되는 이 문화에 청소년들이 열광했던 것은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감성과 의식, 소비 성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 반문화야. 주류문화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냥 얘네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하위문화. 그중에서 청소년 문화, 세대문화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반문화, 이건 하위문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매체 기출 보면요. A, B, C는 각각 뉴미디어, 영상매체, 인쇄매체 중에 하나인데 정보 전달의 쌍방향적 속성이 강한가? 이건 딱 뭐만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이건 뉴미디어만 예잖아요. 그쵸? 뉴미디어. 그래서 B가 뉴미디어가 되는 거고 A, C는 이제 영상이나 인쇄매체가 되겠네. 그럼 이제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한가? 예. 아니요가 A래요. 시청각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거 뭐야? 시청각. 인쇄매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인쇄매체. 그래서 A가 인쇄매체. 그럼 자연스럽게 C가 뭐가 되겠어요? C가 영상매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도 A, B, C가 뭔지 각각 찾아야 되는데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모호한가? 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대요.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뭐야? 경계가 모호한 거는 뭐만 그래요? 뉴미디어가 그렇죠. 그러면 A, B는 뉴미디어. A, B 둘 중에 뉴미디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머지 하나는 인쇄매체, 영상매체가 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시청각 정보 제공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가 없다. B와 C를 구분할 수가 없대. 왜냐면 둘 다 그렇거나 둘 다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시청각 정보 제공이 가능한 거는 영상이랑 뉴미디어, 인쇄 매체는 아니지. 그러니까 B씨에 또 뉴미디어와 영상 매체가 있는 거지. 그럼 공통적으로 B가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B가 뉴미디어, C가 영상 매체.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지. 그럼 A가 자연스럽게 인쇄 매체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A, B, C를 찾는 문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꼭 영상을 보고 수업 시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모르는 거 질문이나 같이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